저축이 붕괴된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떠도는 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본 짤은 이겁니다.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엘건의 2억 손실 보고 아들과 함께 자살한 이런 얘기입니다. 2025년 12월 15일자로 올라온 글을 누군가가 캡처해서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는 중에 저도 이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 한탕을 노리고 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화장품, 콜라, 세제를 파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5대 그룹 중 하나인 LG그룹의 엘건 주식을 매수했는데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평단가를 낮췄다고 물타기를 하다가 손실폭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이번 사장 교체 시 31만 대까지 상승할 때 밑바닥이다 싶어 최대한으로 신용 미수를 사용했을 것이다. 잠시 31만 대까지 상승하다가 순식간에 25만 대까지 하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로 2억 손실을 봤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엘건 주식 매수에 수년간 한 번도 수익 없이 물만 타다가 끝내는 신용미수 사용으로 인한 반대 매매로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한 번이라도 엘건에서 수익이 났다면 덜 억울했을 테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런 글이 떠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지 그랬어. 라는 그런 결론을 내기에는 이게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개요를 정리를 해보면, 고인은 단기 투기나 한탕을 노린 그런 행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 사례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똥코인, 잡코인, 개잡주 이런 게 아니고 한국 5대 그룹 중 하나인 LG그룹 계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수년간 주가 하락이 지속되자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반복했고, 손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장 교체 이슈로 주가가 반등하자 바닥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신용미수를 최대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31만 대까지 상승했으나 곧바로 25만 원대로 급락했고, 신용 사용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발생했고 약 2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어서 결국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도박은 아니었죠. 이분이 한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자, 대신에 저축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기업은 월급도 잘 주고 그리고 대마불사라고 해서 대기업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을 이렇게 계속 물타기라고 하는 행동, 투자라고 하는 행동을 하다가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왜 도대체 우량주 장기 투자가 파국이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장기 투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장기 보유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해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일단 오랜 기간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수년간 하락하면서 시간은 리스크 완화가 아니라 고통의 누적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주는 믿음 때문에 들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만 한 거죠. 배당과 실적이 있어도 개인의 생존 시간은 시장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넣을 수 있는 돈의 한계도 있고, 개인이 그 돈을 넣은 것에 대한 것을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시간의 흐름과 개인이 자신의 돈을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무한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무한히 기다리려면 정말로 내가 현재 생활에서 살아가고 남는 것들을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빠르게 돈을 벌고 빠르게 파이어를 해서 빠르게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장기 투자는 그래서 자본의 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현재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내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돈은 그거는 삶을 영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그것을 레버리지를 땡겨서 쓰거나 하는 행위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그 어떤 자본의 여력이 없다면 이거는 100%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타기와 신용이 만든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이게. 물타기라는 게 뭐예요? 물타기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더 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하락이 장기화되면 돈은 넣는데 넣은 돈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내가 넣은 원화보다 가격이 올랐을 때만 물타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데 물타기를 해봐야 그냥 내가 들어간 돈만 커지는 거죠. 전체 금액만 커지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미수는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택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시간과 선택권을 뺏어버립니다. 조급해지게 하는 거죠. 조급해지면 일단 지는 게임입니다. 반대 매매는 의지와 판단이 개입할 수 없는 그냥 파산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선물 택배기들은 그냥 도박이고 결국에는 파산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인 거죠. 신용을 쓰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개인에게서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회복을 기다릴 권리 자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맞는가, 어떨 때 틀린가, 이러한 판단을 명확하게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쓸 모든 돈을 물타기로 갈아 넣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일단 저축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의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 과거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책에서 읽어보는 더 오랜 기간, 오래전 돈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저축만으로도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저축 그냥 예금 이자가 10% 정도였어요. 10%. 그래서 2억을 넣어놓으면 매년 2천만 원이 나와? 그러면 2억만 만들면 2천만 원씩 그냥 이자로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청소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자 10%,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저축만으로는 주거, 노후, 가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되고, 그냥 내가 벌어서 저축해서 부자는커녕 살아가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투자와 투기로 밀려나는 그런 사회 현실이 계속 공고해지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택지가 벌이는 뻔하죠. 사업소득으로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업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나의 노동력을 구매력으로 치환해서 그것을 저축해서 미래의 삶을 설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는 투자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줄어들고 투자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떠안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투자는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떠안는 행위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그럼 왜 도대체 투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이게 피앗 저축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는 인식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저축인데 그 저축물이 뭐냐? 그게 피앗 머니, 그러니까 법정화폐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
법정 앞에 피한 머니가 저축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축은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는 행위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미래로 보내려면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그러니까 쓰지 않고 어딘가에 남겨놔야 돼요. 그걸 불리는 투자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쌓아놔야 됩니다. 자, 이 쌓아놓는 대상이 가치가 저장되는 수단이어야 하는 거예요. 쌓아놨더니 녹아 없어졌더라. 소금을 많이 쌓아놨더니 장마철에 싹 다 사라졌더라. 이러면 소금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피앗은 교환 수단과 계산 단위는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세 가지 역할 중에 교환 수단, 계산 단위,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 저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은 조용히 우리가 모르는 형태로 깎여지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사람을 더 위험한 선택으로 밀어넣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내 구매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그 원금을 더 늘려놔야 겨우겨우 원금이 보존되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무력해질수록 수익을 강요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로 왜 내몰리는가? 문제는 개인의 판단력이나 탐욕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력이나 탐욕이 더해질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예요. 어떤 구조? 피앗 시스템에 대한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한 선택이 사라지면 위험한 선택이 정상처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로 내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한 투자자가 아니라 실패한 통화 시스템, 실패한 피앗머니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환경이 사람을 몰아붙였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저축이 작동하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저축이 작동을 해도 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축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그냥 디폴트로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레버리지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개인의 비극은 결국 이러한 구조의 결과가 될 겁니다. 삶을 지키는 돈이 사라진 사회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저축이 다시 저축으로 기능하지 않는 한 이런 비극들은 계속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 사건은 투기의 실패가 아니라 저축 붕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량주라고 여겨지는 장기 투자조차도 개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요. 물타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런 신용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개인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피앗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축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사람을 투자와 투기로 내몰게 되고요.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앗 시스템에 대한 구조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인 레벨에서 해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